오빠, 나야, 미선이야. 살아있어. 저는 지금 10년 전 교통사고로 죽었다던 신우이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남편과 신우이가 집 앞에서 대화하는 걸 몰래 지켜보고 있죠. 네가 어떡해? 넌 죽었잖아. 오빠, 엄마한테 연락 좀 해줘. 내가 돌아왔다고. 남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 다 알고 있었구나.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동네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야채 코너에서 상추를 고르고 있는데 옆 통로에서 누군가가 지나갔습니다. 긴 생머리, 검은색 롱패딩, 그리고 오른손 검지에 낀 은반지. 어? 저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뒷모습이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10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제 시누이 박미선. 설마. 저는 황급히 카트를 밀고 그 여자를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모퉁이를 돌았을 땐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내가 잘못 본 걸까? 저는 주변을 두리번거렸지만 그 여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신우이였을까? 하지만 말도 안 됐습니다. 신우이는 10년 전에 죽었으니까요. 장례식도 치렀고 관 속에 누워있던 그분을 제 눈으로 봤으니까요. 그냥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겠지.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장을 마저 봤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남편 준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요. 응. 남편의 대답은 늘 그렇듯 무뚝뚝했습니다. 저는 부엌에 장 본 걸 정리하면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마트에서 이상한 사람을 봤어요. 응? 신우이 닮은 사람이요. 순간 남편의 손이 멈췄습니다. 리모컨을 쥐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미선이를? 네, 뒷모습이 똑같았어요. 그 은반지까지. 피곤해서 그래. 쉬어. 남편은 급하게 말을 자르고 채널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듯.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왜 저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지? 하지만 남편은 늘 동생 얘기만 나오면 불편해했습니다.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아픈 상처라고 생각했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 그 여자의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분명 신우이였어. 직감이었습니다. 법의학 보조연구원 출신은 제 관찰력이 그냥 착각을 일으킬 리 없었죠. 하지만 그럴 리 없잖아. 죽은 사람이 어떡해. 10년 전 저는 그날을 또렷이 기억합니다. 새벽 5시 남편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미선이가 교통사고가 났어. 뭐라고요? 우리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앞에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울고 계셨죠. 우리 딸, 우리 미선이. 시어머니는 절 보자마자 소리쳤습니다. 네가 뭐가 그리 바빠서. 어제 미선이가 만나자고 했잖아. 네가 만나줬으면 이런 일이. 어머니, 저는. 닥쳐. 다 네 잘못이야.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어제 신우이가 전화했었습니다. 나 좀 만나줄래? 할 이야기가 있어. 미안해요. 오늘은 좀 바빠서. 내일은 어때요? 그래, 알았어. 그게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유가족 분이십니까? 네, 제 딸이에요. 유감입니다.
현장에서 즉사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장례식장, 관 속에 누운 시신은 훼손이 심했습니다. 얼굴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을 정도였죠. 신원은 치아 기록으로 확인됐습니다. 장의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왜 DNA 검사는 안 하지? 법의학 지식이 있던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이라면 보통 DNA 검사로 신원을 확인하는 게 정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슬픔에 잠긴 시댁 분위기 속에서 그런 걸 묻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한 달 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보험금 나왔다. 10억. 10억이요? 응, 미선이가 보험을 많이 들어놨었거든. 저는 놀랐습니다. 신호이가 그렇게 많은 보험을 들었다는 걸 몰랐거든요. 그리고 석 달 뒤 시댁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이제 좀 살만 하겠네. 시어머니는 웃으셨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뭔가 이상해.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여보, 신우이 사고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만 좀 해. 죽은 사람 들먹이지 마. 남편은 화를 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의문은 계속 가슴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뭔가 잘못됐어. 마트에서 그 여자를 본 뒤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저는 10년 전 자료들을 꺼냈습니다. 장례식 때 받았던 사고 경위서, 신문 기사, 그리고 제가 몰래 복사해둔 몇 가지 서류들. 책상에 펼쳐놓고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일시 2014년 3월 15일 새벽 2시. 장소 경기도 외곽도로. 사망자 박미선. 신원 확인 치아 기록. 역시 DNA 검사는 없어.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더 파고들었습니다. 사고 당일 신우이는 혼자 차를 몰고 어딘가로 가던 중이었다고 했습니다. 목적지는 불명. 새벽 2시에 혼자 어디로? 이상했습니다. 신우이는 밤늦게 혼자 운전하는 걸 무서워했거든요. 저는 옛 직장 동료에게 조심스럽게 연락했습니다. 강 형사, 함께 일했던 선배였죠. 형사님, 저 지혜예요. 지혜야. 오랜만이다. 무슨 일이야? 혹시 10년 전 사건 기록 좀 볼 수 있을까요? 사적으로요. 무슨 사건인데? 제 시누이 교통사고 건이에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혜야, 10년 전이면 공소시효 문제도 있고 왜 갑자기? 제가 뭔가 이상한 걸 봤어요. 강영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비공식적으로 확인해 볼게. 근데 지혜야, 괜히 과거 건드렸다가. 괜찮아요. 전 진실이 알고 싶을 뿐이에요. 사흘 뒤 강영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혜야, 자료 봤어. 근데 뭔가 있죠? 당시 담당 형사가 부실수사로 징계받은 사람이야. 그리고 이 사건 DNA 검사 요청이 있었는데 왜인지 기각됐어.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누가 기각시켰어요? 유족 측에서 요청했대. 빨리 장례 치르고 싶다고. 유족? 시댁에서? 저는 전화를 끊고 벽을 응시했습니다. 이 사람들 처음부터 뭔가 숨기고 있었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그 여자를 찾아다녔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마트. 하지만 나타나지 않았죠. 그러다 어느 금요일 백화점에서 저는 다시 그 여자를 봤습니다. 명품관 3층 가방 매장 앞.
긴 생머리, 선글라스, 그리고 오른손 검지, 은반지. 신우이 맞아. 이번엔 놓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조용히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선글라스 너머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여자는 황급히 돌아서서 에스컬레이터로 사라졌습니다. 날 알아봤어. 저는 뒤쫓으려 했지만 사람들에 막혀 놓쳤습니다. 하지만 이제 확실했습니다. 사진 속 얼굴. 박미선, 제 시누이가 맞았습니다. 그날 저녁 시댁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매달 한 번씩 하는 저녁 식사. 강남 아파트 거실에 모인 식구들. 시어머니, 시아버지, 남편, 그리고 저. 요즘 미선이가 꿈에 자주 나와. 보고 싶네. 시어머니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든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시댁 식구들 표정을 살폈습니다. 이상해. 다들 너무 부자연스러워. 어머니, 저도 시누이 생각 많이 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넌 별로 안 친했잖아. 시어머니의 차갑고 날카로운 대답. 그래도 가족인데요. 가족? 네가 무슨 가족이야. 우리 미선이 살아있을 때도 잘해주지도 않으면서.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죠. 당신들 시누이가 살아있다는 거 알고 있지?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 안에서 남편이 물었습니다. 오늘 어머니한테 왜 그런 말 했어? 무슨 말요? 미선이 얘기 괜히 들먹이지 마. 어머니 마음 아프시잖아.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당신은 안 아파요? 동생인데? 아프지. 근데 자꾸 얘기하면 뭐해. 죽은 사람인데. 죽은 사람? 정말로? 저는 속으로 냉소했습니다. 당신도 알고 있으면서. 2주 뒤 밤 11시. 저는 침대에 누워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고요. 그때 띵동 초인종 소리. 이 시간에?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갔습니다. CCTV 화면을 켰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여자 박미선. 선글라스도 벗은 얼굴. 10년 전과 똑같은 얼굴. 저는 남편을 깨웠습니다. 여보, 일어나요. 왜 그래? 밖에 누가 왔어요. 지금 당장 나와봐요. 남편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현관으로 왔습니다. CCTV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미선이? 미선 씨 맞죠? 당신 동생 맞죠?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몰래 문틈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계단에서 남편과 미선이 마주 서 있었습니다. 오빠, 나야 미선이. 신우의 목소리. 네가 어떻게? 넌 죽었잖아. 살아있어. 보면 몰라? 미선아, 너 왜 돌아온 거야? 돈 떨어졌어. 엄마한테 연락 좀 해줘. 계속 안 받아. 미친 거 아니야? 지금 돌아오면 다 들통나.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들통난다? 그럼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 오빠, 나 돈 없어. 10억 중에 내 목 줘. 그건 다 썼어, 집 사느라. 뭐? 그럼 나는?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몰래 핸드폰을 꺼내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미선아, 제발 돌아가. 다시 나타나면 안 돼. 엄마도, 아빠도. 다들 나 버린 거야? 보험금만 받고? 아, 그게 아니라. 됐어. 내가 직접 엄마한테 갈 거야. 미선이 돌아서서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10억, 보험금, 다 알고 있었어.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10년 전 교통사고는 보험금 사기였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공모했습니다. 저만 빼고.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이 사람들 다 거짓말쟁이였어.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혜야, 앉으세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다 들었어요. 밖에서 나눈 데야 녹음도 했고요. 지혜야, 그게 신우이 살아 있었죠? 10년 전 사고는 거짓이었고 당신들은 보험금 10억을 받았죠? 남편은 고개를 떨고 왔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그게 끝이에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10년이에요, 10년. 당신들은 10년 동안 저한테 거짓말했어요. 어머니가 계획한 거야. 나도 반대했어. 반대했으면 막았어야죠. 왜 같이 했어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귀를 응시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하세요. 안 그러면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합니다. 남편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사업 실패로 빚이 5억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딸을 살리기 위해 계획을 세웠습니다. 미선이를 죽을 것으로 만들자. 그리고 보험금을 받는 거야. 무용고 시신을 구했습니다. 나이와 체격이 비슷한 여자. 치아 기록을 조작했습니다. 담당 형사에게 뇌물을 줘서 부실 수사를 유도했습니다. 미선은 사고 당일 동남아로 떠났습니다. 보험금 10억이 나왔고 시댁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미선 목 3억은 해외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미선은 도박과 사치로 돈을 다 날렸고 결국 귀국한 것입니다. 그게 전부야. 남편이 말을 마쳤습니다. 그럼 나만 몰랐네요. 나만 바보였던 거죠. 지혜야, 미안해. 말하고 싶었어. 근데 뭐요? 당신 가족이 더 중요했죠?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내일 아침에 경찰서에 가요. 당신도 같이 가야죠. 지혜야, 전 더 이상 당신 편이 아니에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앉아 조용히 울었습니다. 저는 강 형사에게 전화했습니다. 형사님, 증거 다 모았어요. 지금 가도 될까요? 지혜야, 정말로 하는 거야? 네, 이건 범죄예요. 1시간 뒤 저는 경찰서에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펼쳐진 증거들, 10년 전 사고 기록 분석, 백화점에서 찍은 미선 사진, 어젯밤 녹음 파일, 해외 송금 기록. 이 정도면 충분해. 바로 수사 들어갈게. 강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사님 감사합니다. 지혜야, 근데 네 남편도 공범이야. 알고 있지? 네, 압니다. 3일 뒤 경찰은 전격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시댁 아파트 압수수색, 시어머니, 시아버지 긴급 체포, 그리고 인천공항에서 다시 출국하려던 미선도 체포됐습니다. 오빠가 날 배신했어? 경찰한테 말한 거야? 미선이 공항에서 소리쳤다고 합니다. 남편도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저는 증인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마주쳤습니다. 네가 우리 가족을 박살냈어.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이혼도 안 한 주제에 남편을 경찰에 넘겨? 넌 인간도 아니야.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가족이요? 전 당신들의 가족이 아니었잖아요. 뭐? 10년간 저만 속였잖아요. 전 투명인간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와서 가족 운운하지 마세요. 검사가 들어왔습니다. 이지혜 씨, 증인 선서 부탁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증언했습니다.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혜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죄책감에 10년도 잠도 못 잤어.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용서해줘. 다시 시작하자. 내가 잘못했어. 저는 글을 봤습니다. 10년을 함께 산 남편.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교도소에서 면회 신청을 했습니다. 저는 거절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미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시는 보지 맙시다. 제가 쓴 마지막 편지의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진실을 찾는 일, 거짓을 밝혀내는 일, 제가 가장 잘하는 일로 돌아왔습니다.